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한 어떤 그런 시민단체의 그 주도적인 역할이 지금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광주 지역의 공공 의료 체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의료 병상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병상수로 치면 전국에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공의료는 되게 취약해서요. 대전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가 취약한 형편이고요. 공공병상이 7.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형편이고, 이제 지난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공공의료의 취약함이 좀 많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죠. 광주 지역에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그다음 전남대 치과병원, 그다음 시립 제1, 2 요양병원, 그다음 시립 정신병원, 그다음에 호남권역 재활병원, 이렇게 이제 7개가 있는데,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남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수 목적 병원들이 많아요.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전남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고 이제 물음을 던졌을 때 아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남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의 공공의료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에 관련된 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료 공급 체계가 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의료 공급 체계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냐면, 이제 공공의료 기관들이 이제 어떤 예방적 사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이제 책임져 줘야 되는데, 더 이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안 되는 거, 돈이 안 되는 걸 민간에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용 계층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그런 질환을 우리 지역에서 케어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거나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광주 시민의 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주 지역의 그 공공의료 체계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병원, 이 공공의료를 책임질 책임병원이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재난 응급 상황에서 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병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미약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지난해 3차 대유행, 그러니까 3차 대유행이 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융업소를 중심으로 이제 젊은이들 융업소를 중심으로 퍼졌던 때가 3차 대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제 3차 대유행 때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확진자를 전부 다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만큼 이제 광주 지역도 우리 안전망에 있어서 그런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 의료 안전망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례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위중 환자 병상수, 코로나 위중 환자, 이게 되게 이제 심각한 환자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급박하게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의 병상수가
전남대병원이 7병상이 있어요. 7개. 예, 그 다음 조선대병원이 10개. 고작 17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아래, 이제 중증 환자죠. 위중 환자 아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수가 빛고울병원의 81병상이 작년까지 전부였습니다. 총, 거의 98개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그 광주시에서 이제 보훈병원에 요청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올해부터 30병상을 추가로 이제 확보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을 확보한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30병상이 더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30개 정도 되잖아요.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병상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작년 미국이나 일본처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만 해도 아마 거의 의료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재난적 의료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 광주 이제 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왜 광주 의료원이 필요하냐, 왜 광주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이제 시민들한테 정말 쉽게 전달할 수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한 병상이 90%가 공공의료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삼성 서울병원이 2,000병상 정도 되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게 고작 5병상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들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서 요청을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폐업인에 만회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겪었던 강진의료원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엄청난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이 강진의료원이요. 저희 그 광주에서도 광진의료원으로 많이 갔죠. 확진자들이 거기서 이제 음압병상 만들고 그다음 코로나 위중 환자들 치료하면서 아무튼 코로나19를 겪어 나가면서 이 공공병상들이 했던 그런 공공의료원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이 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진료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민간 진료는 진료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요. 그 진료 왜곡 현상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료인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진료를 더 많이 하면 이제 그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진료는 엄청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적자인 구조가 되는 진료들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수련의들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공공의료원들은 그런 과정에서 표준 진료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가 없는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병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아니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데 민간에 사기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도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의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의료 컨트롤 타워 내지는
균형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으로 치우치는 걸 그래. 공공에서 좀 잡아줘야지 그래. 이게 균형적인 역할을 하지. 민간 시장이 크게 형성이 돼 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자본의 논리에 의료도 그렇게 잠식이 되면서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저희가 뭐 광주시나 또 광주시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운동본부에서 볼 때 광주시나 시의회에서 일단 뒷받침이나 진행 상황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섭 시장이 이렇게 광주시 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작년에 이제 TF팀을 꾸려서 이제 설립 계획안과 부지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8일 날 이제 그 광주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협력단의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설립 계획안을 내올 거고요. 광주시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지금까지는 뭐 아주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도 이제 박미정 의원께서 이제 설립 조례안을 만드셔서 설립 조례안으로 의거해서 이제 광주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비교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죠. 행정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부지까지 결정이 되면서 부지가 저쪽 그 어디입니까? 상무직 마륵동에 도심융합 특구 지역으로 부지는 그쪽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확장성도 좋고 그래서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이런 그 시나 시의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작업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운동본부하고는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가요? 네, 그렇죠. 그 설립추진위원회 저희 시민운동본부 몫으로 이제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설립추진 광주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틈틈이 이렇게 이제 시청 그 주무과인 복지건강국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고 자꾸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서로 간에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그렇죠. 양측 간에 이견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는 것. 그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타당성 영역 조사를 맡기면서 이제 부지 후보를 4군데를 정해서 이제 영역을 맡겼는데 그 부지를 공개하라는 입장이었고 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건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지 공개를 꺼려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첨예한 갈등은 없고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서로 소통과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8일 날 저희가 타당성 영역 조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가 아마 10월 달 정도에 나와서 10월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아마 설립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광주시 의료원 설립계획안이 나올 거고 이제 그 설립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에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에타 면제가 안 되면 에타만 했어도 최소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정도 걸리고 그 결과도 이렇게 수익성으로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 결과도 설립 허가 쪽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타 면제는 광주시 의료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하고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요. 네. 작년 12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전과 그다음 서부산, 그다음 경남 서부 지역, 진주죠, 진주, 경남 네. 서부 서부 지역 예타 면제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세 군데는 의료원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료원이 없는 곳이 2군데밖에 없어요. 네. 울산하고 광주가 그러는데 네. 울산과 더불어 보조를 맞춰서 네. 이번 10월 달 설립 계획안이 나오면 네.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정부의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좀 요청할 예정이고요. 네. 지역에서는 이제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 의료원의 문제, 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AB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줘야 된다는 법안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기는 좀 난망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의료 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네, 참여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정치권의 노력, 또 지역 의료계의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운동본부 쪽에서는 그런데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7월 6일부터 이제 예타 면제 촉구 서명 운동을 이제 범시민 서명 운동을 네, 이제. 광주시와 우리 시민운동본부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명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좀 만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 광주시 의료원 건립 및 운영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져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이제 출범 선언문에도 이제 그 선언문의 타이틀이 광주 시민이 짓는 광주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말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이번 예타 면제 촉구 서명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좀 많이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광주의료원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짓고 시민이 운영하는 의료원이 되어야 하고 이후 이제 설립 계획안이 확정되고 설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들을 제정을 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립 의료원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격려도 해주시고 아낌없는 박수도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